1분 1초 매 순간순간이 생과 사를 가르는 긴박한 응급 상황이다. 따스한 가족품 대신 인큐베이터 안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신생아들, 그리고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들, 그 24시간의 기록을 공개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아침부터 한 응급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체 이 환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산모 응급수술입니다. 비켜주세요. 이송된 환자는 현재 쌍둥이를 임신한 지 35주째에 접어든 산모.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쌍둥이니까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임신성 고혈압과 쌍둥이 임신은 대표적인 고위험 임신 사례. 결국 산모와 쌍둥이 모두의 건강을 위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결정됐다. 드디어 시작된 수술. 임신성 고혈압의 유일한 치료법은 바로 아기를 낳는 것. 그러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수술 중 출혈량이 늘어날 수 있어 최대한 신속히 집도해야 한다. 수술 시작 약 30분 경과. 과연 산모와 쌍둥이 모두 무사할 수 있을까? 수술을 집도하던 의사의 눈에 띈 무언가. 그리고 마침내 엄마의 뱃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첫 번째 아기.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엄마 뱃속에 둘째가 남아있기 때문. 그리고 뒤이어 나온 둘째. 별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응급 상황은 마무리된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아기의 움직임도 적은 상황.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긴급히 전신을 마사지하고 이물질을 빨아들여 체온 상승과 호흡을 유도해 보는데 다행히 조금 힘이 붙은 듯한 아기의 울음소리. 이제는 수술실을 떠나 아기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할 차례. 수고하셨습니다. 엄마 품에 한 번 안겨보지도 못한 채 아기가 옮겨진 곳은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나오지 못해 아직 모든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의 아기들. 특히 체온 조절과 자가 호흡이 어려워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역시 아기의 체온과 호흡 상태다. 드디어 기본적인 검사를 모두 마친 아기. 과연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 의료진 역시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데 지금 응급처치는 일단은 끝이 났고요. 산소 포화도도 비교적 유지가 잘 되고 심장 맥박도 그렇고 이제 체온이라든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엑스레이 지금 막 찍어갔으니까 엑스레이 보고 거기에 맞게 또 저희가 조절하려고 합니다. 아주 응급 상황은 지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기들이 잘 커지는 것뿐. 이렇게 세상에 조금 빨리 나온 22명의 아기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선 미숙아와 저체중아를 비롯한 신생아의 집중 치료를 도맡아 하고 있다. 찰나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모두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곳. 미숙아나 신생아는 아주 취약합니다. 따라서 금방 몇 분, 몇 시간만 해도 쉽게 상태가 악화되어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아기들. 때문에 매시간 육안으로 직접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한다. 좋습니다. 오늘 수혈 한번 하시고 수유는 오후에 결정할게요. 네. 바로 그때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점점 떨어지는 심장 박동수. 폐출혈이 굉장히 심해서 아무리 인공호흡기를 걸고 강심제를 걸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이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석션 한 번만 더. 네. 0.3. 중환자실의 의료진이 총출동해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을 모은다. 하지만 아기는 여전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과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한데. 에피 재주세요. 0.3이요. 에피. 아가야,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더 할게요. 하나, 한 줌의 희망일지라도 아기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하나, 둘, 셋. 바로 그때 심장 박동수가 증가했다.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아기도 느낀 것일까? 대견하게도 조금씩 미동을 한다. 좀 전에 저희가 한 인공호흡기랑 부수적인 치료의 반응을 보여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예의조시가 필요하겠지만 다행히도 아기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이 된 상황. 고맙게도 아기는 이 작은 몸으로 최대의 고비를 잘 견뎌줬다. 그런데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인공호흡기가 아기가 움직이다가 살이 빠져가지고 아기와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가 분리된 것. 아기가 제대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급선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신속히 아기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다행스럽게도 갸냘픈 숨을 유지하고 있던 작지만 강한 생명. 인공호흡기 관을 안 그래도 뽑을 예정이었었는데 오늘이나 내일쯤으로 마침 빠져서 일단 버텨보는지 보는 거고 다시 바로 뽑는 게 아니라 전화위복으로 자가 호흡을 익힌 아기. 이렇게 차곡차곡 기적을 쌓아가고 있었다. 응급 상황을 뒤로 하고 이제는 정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이때 아이들에게 분유를 먹여야 한다. 하지만 이 순간조차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데 그냥 빨려고만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코를 벌렁거리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젖병을 빼서 호흡하는 양상을 관찰해줘야 돼요. 아기가 젖병을 빠는 동안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어 예의조시해야 한다는 것. 인큐베이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초미수가들의 식사 역시 마찬가지. 아직 스스로 수유하지 못하는 아기들에게 튜브를 이용해서 수유해주는 목적입니다. 밥을 먹는 것조차 넘어야 할 큰 산인 아기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아가야 조금 더 힘을 내렴. 다 들어갔다. 이틀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목욕은 역시 필수다. 감염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서라도 목욕을 해야만 한단다. 산소를 떼게 되면 일단 호흡하는데 지장이 가게 되고 수액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물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중환자실의 아기들에겐 매 순간이 생존과 직결돼 있다. 아기들이 목욕을 마친 그 시간 부모들이 찾아왔다. 꿈에서라도 품고 싶은 내 아기. 하지만 잠조차 쉽게 이룰 수 없기에 하루 단 2번 허락된 면회 시간에 1초가 아쉽다는 그 마음 어찌 이해할 수 있으랴. 약 2주 전 1kg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옮겨진 내 작고 소중한 아이. 엄마 늦어서 미안해. 귀도 이뻐졌네. 건강하게 같이 빨리 태어만 했으면 좋겠어. 한편 이와 정반대인 상황도 발생한다. 이곳에 입원한 아기들 중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한 아이가 있다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근데 전화 안 받으시는 이 보호자 아직도 전화를 안 받으셔? 어떡하지? 우리 애기 태어날 날짜가 거의 다 잡히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께서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태어날 날짜를 정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임신 23주 만에 530g의 무게로 태어났던 아기. 초미수가였던 탓에 그간 심장과 눈, 팔짱 수술 등 버거운 대수술을 견디며 생명의 끈을 붙잡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포기하고 만 것이다. 결국 이 아기는 회복 후 한 입양시설로 보내지게 됐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은 여전히 분주한 모습. 한 아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듯한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수가
치료를 하는 중에 장이 터졌는데 미숙아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대사성 장염이라는 게 생겨서 장이 썩었어요. 장염으로 인해 썩어버린 부위를 잘라낸 후 원활한 배변을 위해 인공 항문을 연결해야 하는 상황. 결국 응급수술이 결정됐다. 미숙아를 수술하는 경우 따로 수술실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데 체중이 작고 체온 조절도 못하고 감염에 취약하다 보니까 신생아지 환자실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큽니다. 이런 외과 수술의 경우 아기의 몸집이 워낙 작은 탓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마취를 할 때부터 철저한 모니터링은 필수. 아기가 깊은 잠에 빠져든 후 드디어 시작된 수술. 조심스러운 손길로 썩은 부위를 정확히 찾아 신속하게 절단해야 한다. 물론 수술 중에도 아이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줘야 한다. 괜찮나요? 다행히 아기에겐 큰 문제가 없는 상태. 조금만 더 벤틸레이션 하고 가면 썩어버린 부위를 절단한 뒤 그 주변을 막고 있던 찌꺼기들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면 이젠 수술의 마무리 단계만 남았다. 절개된 장과 복부를 꼼꼼히 꿰매 봉합한 뒤 마침내 종료된 응급수술. 무사히 잘 끝났고요. 아기는 이제부터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애가 잘 커가지고 빨리 태어나는 게 제 소망이죠. 네. 그 시각 병원을 찾아온 아주 반가운 손님이 있었으니 바로 35주 만에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쌍둥이 형제. 출생 당시 몸무게가 2kg도 채 나가지 않았던 데다 자가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족들의 걱정이 많았다는데 이게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 약 20여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되찾고 퇴원을 했다는 것. 네 너무 좋아요. 완전 좋아. 오늘은 아기들의 퇴원 후 발달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단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저 감개무량할 뿐. 울기도 울고 했죠. 예, 처음에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면 또 이제 아이들 이렇게 막 꽂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이제 6kg대 되니까 엄청 많이 컸죠. 지금은. 마찬가지로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퇴원하게 됐다는 한 아이. 마침내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의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감정의 변화가 이제 더 소중함을 느끼죠. 아마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보다 지금은 아파서 어쨌든 있었으니까 되게 엄청 소중하고 올 때 설렜다니까요. 많이 떨리고. 이제는 정말 아기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 이럴 때마다 그동안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기를 돌봤던 의료진 역시 가족의 마음만큼 벅차오른단다. 여태까지 이제 아기를 통해서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과정이 한꺼번에 착 들어오죠. 엄마 품으로 가는 게 제일 기뻐요. 예. 오늘도 작은 기적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을 아기들 모두가 하루빨리 따스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